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트리더 총리는 25% 수입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경차르 톰 허먼이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의 불법 체류자 보호 관련 발언에 대해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6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첫 주지사 토론을 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민들은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대 에콰도르 출신 이민자가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어제 오전 자메이카 연방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나소 카운티가 오늘 트럼프 행정부와 협정을 맺고 카운티 경찰에게 범법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연방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개발처의 인원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기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해군이 전함에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 헬리오스를 발사해 드론 등을 파괴하는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퀸즈의 노래방에서 20대 남성이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가해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캐나다의 트루도 총리는 25% 수입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캐나다는 북부 국경에 1만 명의 군인을 배치하고 펜트놀 밀수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월요일 저녁 양국의 수입에 대한 25% 세금 부과를 30일 동안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최종 국경 보안 협정이 완료되는 동안 유예되는 조치입니다. 트루도 총리는 캐나다가 북부 국경에 1만 명의 군인을 배치하고 펜타닐 밀수와 같은 마약 문제를 단속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3억 달러 규모의 국경 강화 계획을 실현하며 미국과 협력해 마약과 조직 범죄를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트루도와의 전화 후 캐나다가 안전한 국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미국 내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멕시코와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해 25% 세금을 30일 동안 유예하고 멕시코는 1만 명의 군인을 국경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과 불법 이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번 합의는 그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이 실제로 부과되었다면 캐나다와 멕시코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었고 특히 캐나다는 약 75%의 수출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세금 부과가 미국 GDP의 약 0.4%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으며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고통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이득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또한 유럽과 영국을 대상으로 비슷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미국의 무역 전략을 한층 강화할 의도를 내비쳤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국경차르 톰 허먼 국경 담당 정책조정관이 뉴저지 필 머피 주지사의 불법 체류자 보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원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국경 수비 책임을 맡은 톰 허먼 국경 담당 정책조정관이 민주당 소속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자신의 자택에 불법 체류자를 보호하고 있었다고 밝힌 발언과 관련해 머피 주지사를 기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허먼 조정관은 어젯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만약 머피 주지사가 불법 체류자를 의도적으로 자택에 숨기거나 보호하고 있다면 이는 8호 정책 132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는 국경 차르인 자신이나 국토안보부 장관이 머피 주지사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호먼은 이어 머피 주지사가 대중 앞에서 허세를 부리는 것일 수도 있다며 만약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의 불법 체류자 보호 문제를 진지하게 처리하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머피 주지사의 공개적인 발언은 어리석은 것이었으며 나는 이를 그냥 넘기지 않고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주말 뉴저지 몬클레어에서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자세한 내용은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지인 중 한 명이 아직 신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서 자택 차고 위층에 있는 방에 머물게 하며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작전을 수행하는 중 나온 발언이라 담당 부서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해당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머피 주지사 측 대변인은 머피 주지사가 언급한 인물은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우려하고 있는 합법적 신분의 거주자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실제로 불법 체류자가 우리 집에 머문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도 높게 진행 중이며 취임 이후 첫 주에만 5,500명 이상의 범죄 연루 불법 체류자들이 이민세관 단속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올해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6명의 민주당 후보들이 첫 주지사 토론을 열었습니다. 연방 정부의 이민 정책과 관련한 열띤 토론이 펼쳐진 가운데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은 대규모 불법 체류자 추방 정책에 반대했고 불체자와 이민자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전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민주당 뉴저지 주지사 후보 6명의 첫 토론회의 최대 이슈는 역시 연방정부의 이민 정책이었으며 특히 최근 ICE가 뉴욕에 위치한 해산물 시장을 급습해 모든 직원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의 단속 등과 관련해 후보들의 의견이 이어졌습니다. 라스 바라카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우월주의와 인종차별에 기반을 둔 정치적 의제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최근 경범죄 불법 체류자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레이큰 라일리 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조시 고타이머 연방 하원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민주당임에도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추방하도록 하는데 찬성했습니다. 고타이머 의원은 살인이나 강간 등의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토론 진행자가 주지사의 목표는 불체자를 포함한 뉴저지주 이민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하냐는 질문에 마이크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은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뉴저지 주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맨하탄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의 핫 이슈인 교통 혼잡료 역시 화제로 고타이머 의원은 교통 혼잡료를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셰릴 연방 하원 의원은 게이트웨이 터널 프로젝트는 연방정부 자금 지원만 계속 기다려온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티븐 플럽 저지시티 시장은 주지사로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뉴저지주의 대중교통 개선이라고 전했습니다. 6명의 후보는 공통적으로 뉴저지주에 더 많은 주택을 지어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시민권을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미국인들은 찬성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시안과 백인은 찬성 비율이 반대보다 높았고 히스패닉과 흑인은 반대 입장이 더 많았습니다. 전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멀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출생시민권 폐지 추진에 대해 찬성 45%, 반대 37%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응답자의 경우 46.1%가 출생시민권 폐지에 지지 입장을 밝혔고 25.2%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백인은 찬성 47%, 반대 36.7%, 히스패닉 찬성 39%, 반대 42.2%, 흑인 찬성 34.4%, 반대 35.8%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공화당 등록 유권자는 69%가 출생시민권 폐지에 찬성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25%에 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취임 첫날 출생시민권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즉각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결국 연방법원은 해당 행정명령 시행을 최소 14일간 중단시키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내일 심리를 열어 시행 금지를 유지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에머슨 칼리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 비율은 49%로 반대 4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학교와 종교기관에 들어가 불법 체류자 수색과 체포를 허용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46.6%,
찬성 41.7%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4%는 불법 체류자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20대 에콰도르 출신 이민자가 강간 및 성추행 혐의로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어제 오전 자메이카 연방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주현우 기자입니다. 27세 케일 카르데나스는 2023년 강간 및 성추행 사건에서 석방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월요일 아침 자메이카에서 연방요원에 의해 체포됐다고 더 포스트가 밝혔습니다. 카르데나스는 2023년 1월 29일 자메이카의 한 아파트 파티에서 기절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경범죄급인 3급 강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감옥에서 복역한 뒤 지난 1월 13일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석방 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주 범죄자 추방 정책에 따라 다시 감옥에 가게 된 겁니다. 연방 이민국에 따르면 카르데나스는 2016년 9월 방문 비자로 에콰도르에서 미국에 도착했지만 2021년 7월 법적 신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체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이번 체포는 지난주 엠파이어 스테이트 전역의 연방 공무원들이 불법 이주 범죄자로 기소된 이들을 대량 체포한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연방 마약 단속국의 뉴욕 부서는 X에 게시한 게시물에서 DA는 연방 법무부 및 기타 연방법 집행 파트너와 함께 연방 이민국의 폭력적인 불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민 단속 노력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월요일 발생한 사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주현우입니다. 나서 카운티가 오늘 트럼프 행정부와 협정을 맺고 카운티 경찰에게 범법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할 수 있는 연방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은 이 같은 이민법 집행을 위해 나서 카운티 경찰 10명에게 위임했습니다. 전사 기자입니다. 이민세관 단속국 IC는 287 프로그램에 따라 지역 법 집행기관에 연방 이민 집행 권한을 부여할 권한이 있습니다. 나서 카운티는 이민 집행을 지원하는 데 대한 연방 자금을 받게 되며 최대 72시간 동안 불법 체류자를 구금하기로 행정부와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소 카운티는 뉴욕주에서 가장 큰 경찰 조직으로 불법 이민을 단속할 특별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나소 카운티 행정관인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IC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히며 불법 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며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블레이크먼은 다른 지방정부와 경찰 조직이 연방정부의 이민 단속을 거부하는 것이 옳지 않다며 이 프로그램으로 롱아일랜드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한 이주자 갱단과 절도 조직을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명령 등을 통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기 시작하며 학교, 교회 등을 가리지 않고 체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개발처의 인원과 역할을 대폭 축소하기로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미국 우선주의와 작은 정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 파워 외교의 핵심으로 여겨져 온 국제개발처의 인원과 역할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부상한 일론 머스크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도 국제개발처를 급진적 마르크스주의자 집단이라며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제개발처 인턴으로 학창시절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한국계 최초 상원의원 앤디 킴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일 국제개발처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번 주부터 싱턴 본부 건물을 폐쇄할 것이라며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제개발처 계약직 근로자들은 워싱턴 본부 앞에서 국제개발처를 구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국제개발처 소속 직원은 약 10,000여 명에 달하며 2023년 기준 세계 130여 개국에 438억 달러를 지원해온 것으로 집계됩니다.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미국은 외국 원조를 통해 테러리스트로부터 본토를 지키고 세계 평화에 이바지해 왔다며 이를 통해 지출한 자금은 연방 예산의 1%에 해당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의 자국주의는 결국 미국을 전 세계에서 고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교육부를 해체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백악관이 교육부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소식통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교육부를 폐지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각 주에 넘겨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악관이 미국 교육부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오늘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공약해온 내용으로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성소수자 보호 교육 정책과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해왔습니다. 교육부 해체 계획은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작성한 프로젝트 2025에도 담겨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방교육부 직원 최소 60명이 지난달 31일부터 유급 휴가를 받은 상태이며 이들에게 권고사직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 임의로 연방교육부를 단독으로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교육부 해체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9월 대선 후보 시절 SNS 영상을 통해 행정부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할 일 중 하나는 워싱턴 DC에 있는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관련 업무를 각주로 할당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영상에서 미국인들은 매년 공교육 시스템을 위해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붓고 있지만 미국의 교육 수준은 최상위권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23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 정부 효율부 공동수장으로 내정된 바 있던 비벡 라마스와미가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으며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역시 2023년 뉴햄프셔 유세 현장에서 교육부를 청산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각 주의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한 또 다른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르면 연방부는 60일 이내로 각 주정부의 연방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떤 학교 프로그램에 자금을 투자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해야 합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미 해군이 전함에서 고출력 레이저 무기 힐리오스를 발사해 드론 등을 파기하는 시연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 무기는 빛의 속도로 표적을 공격하고 광학 교란 기능도 갖추고 있어 해상 전투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윤우 기자입니다. 미 해군이 드론을 파괴하는 레이저 무기인 헬리오스를 전함에서 발사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USS 프랩을 구축함이 레이저 전투 기술을 발사하는 순간을 포착했으며 이번 달 미국 대응책센터의 연례 보고서에 게재됐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시연은 통합 광학 교란 및 감시 시스템을 갖춘 고출력 고에너지를 이용한 무인 항공기 표적에 대해 기능, 성능 및 능력을 검증하고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레이저 무기가 언제, 어디서 발사되었는지 등 테스트의 구체적인 세부 상황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헬리오스 무기는 60kW의 고에너지 레이저를 사용하며 빛의 속도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로키트 마틴이 미국을 위해 개발한 첨단 지향성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이 무기는 드론, 고속 공격정, 미사일 등을 녹이거나 과열시켜 파괴한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파괴적인 레이저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광학 교란기로도 작동하여 정보 및 정찰 센서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영국도 자체 고출력 레이저 무기인 드래곤 파이어를 공중 표적에 대해 성공적으로 테스트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지난달 퀸스 플러싱의 노래방에서 20대 남성이 머리에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가해자를 공개 수배하고 나섰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 1월 20일 오전 4시경 플러싱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과 남성은 마이크를 두고 다툼을 벌였고 가해자 여성은 마이크로 피해자 남성의 두개골을 강타했습니다. 24세로 알려진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돼 현재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은발머리를 한 가해자 여성의 사진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섰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피해자가 어두운 색 오프숄더와 코트를 입은 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가해자는 사건 발생 후 138번가 근처 39번 애비뉴로 도망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오늘 오전 맨하탄 FDR 드라이브에서 테슬라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여성 운전자가 사망하고 26세 탑승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NYPD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전 2시 30분 직후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70번가 근처 FDR에서 가드레일에 부딪혔고 전복됐습니다. 여성 운전자와 26세 탑승자는 모두 차에서 튕겨져 나갔고 차는 불타올랐습니다. 경찰은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 운전자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당시 과속을 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대가 화재 진압을 위해 노력하는 동안 북쪽으로 가는 모든 FDR 드라이브 차선이 폐쇄됐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지난 12월 들어서도 둔화세를 멈추고 2%대 중후반대에서 정체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12월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 PCE 가격 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9월에 2.1%까지 내려갔다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지속했습니다. 뉴욕시와 뉴욕주에서 독감 환자가 최근 5년간 최고 수치에 달하며 보건당국이 예방접종과 개인 위생 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기준 뉴욕시에서 2만 3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전주에 비해 4%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 전체에서 지난 1월 25일까지 약 5만 2천 명이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서 6% 증가한 수치로 7주 연속 독감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수도 전주에 비해 11% 증가해 3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특히 어린이, 노인,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웨그먼스가 생산한 냉동치킨 너겟에서 뼈 조각이 발견돼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 등 8개 주에서 리콜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제조일이 2024년 8월 26일이고 유통기한이 2025년 8월 26일인 냉동치킨 너겟으로 제품명은 브레디드 치킨 브레스트 너겟이라고 써 있습니다. 제품은 46온스 1.3kg이라고 써 있고 포장지는 주황색입니다. 웨그만스 측은 리콜 제품을 반품하면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전화를 통해서도 환불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월마트에서 판매한 브로콜리 플로렛 제품에서는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돼 리콜 1단계인 최고 심각한 리콜 범주로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최대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FDA는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브라가 프레쉬에서 생산한 12온스 340g 브로콜리 플라스틱 백 포장 제품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